네, 보시면 여성의 얼굴이거든요. 네, 오른쪽보다 왼쪽 얼굴에 주름이 더 늙어 훨씬 네, 많아요. 훨씬 많죠. 그 이유가 바로 햇볕 때문이었는데요. 그녀의 직업이 영업사원인데 하루 최대한 5시간 정도 운전했는데 운전석에 왼쪽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이 일방적으로 왼쪽 얼굴을 뜨겁게 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햇볕을 받지 않았던 오른쪽 얼굴보다 노화가 훨씬 빨랐고요. 실제 한 논문에 따르면 하루 한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운전을 해온 운전자의 경우에는 햇볕에 노출된 왼쪽 얼굴이 오른쪽 얼굴보다 한 7년에서 8년, 그러니까 7, 8세 정도 더 노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노출된 쪽이 아무래도 노화가 더 빨리 받고 열에 대한 손상이 더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늙기 싫으면 자외선 차단제 좀 많이 바르세요. 아, 그럼요. 저도 그 스케줄이 있을 때는 바르고 다니고요. 없을 때는 그냥 뭐 날 좀 흐리거나 그럴 땐 그냥 없을 때는 돌아다녀요. 그냥 안 바르시고 잘. 이거 어떻게 하나요? 김수영 씨, 근데 사실 외출할 때는 햇볕이 있던 없던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김수영 씨를 위해서 햇볕에 노출됐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는지 또 바르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실험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죠. 토마토를 준비하고요. 한쪽 토마토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한쪽엔 바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토마토에 막 열을 쬐는데 2시간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나? 어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토마토는 변화가 없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토마토는 녹았어. 쭈글쭈글해졌어요. 주름이 생겼어. 이게 우리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렇게 탄력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아니 너무 늙어버렸잖아요. 햇볕으로 인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노화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뜨거운 햇볕 아래 있으면 피부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많이 화상. 펴요. 네. 뜨끈뜨끈 하는데요.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데 피부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피부의 온도 35도? 36.5도. 31도입니다. 31도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온도보다 36.5도에서 한 4, 5도가 낮은 31도가 정상 피부 온도인데요. 이런 피부가 여름 한낮에 햇빛을 받게 되면 한 15분만 햇빛 아래 서 있으면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피부 온도가 올라간 피부는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피부 온도가 40도 이상 올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31도인데 40까지 올라간다고. 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손등을 뺨에다 대보세요. 손등보다 뺨이 뜨거울 경우에는 햇볕으로 인해서 피부 노화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명 끄세요. 조명에도 탄다. 지금 진짜. 뜨거워. 네, 뜨거워. 조명에도 조명 타요. 끄시라고요. 그렇죠. 형광등에도 타죠. 그럼요. 그래. 다들 흥분하셨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우리의 피부는 이렇게 표피, 진피, 지방층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이 중에서 진피는 피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햇볕으로 인해서 피부의 온도가 약 40도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은 진피층에 MMP라는 콜라겐 단백질 분해 효소, 그 기질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게 갑자기 확 증가해요.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 효소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파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꺼지고 탄력이 감소되고 주름살을 만들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 어떡해. 그런데 이 자외선 차단제 선택할 때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뒤에 돌려보면 SPF 뭐 30이 있고 50이 있고 막 어떤 건 100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은 건지 정확한 걸 모르겠어요. 높은 거를 선택하죠. 막 그렇게 네. 비싼 너무 독한 거 같고 괜히 느낌에 약간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수치에 굉장히 목숨을 거시는데요. 맞아요. SPF 30하고 50은 제가 그 사이에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SPF 30의 자외선 차단율하고 네. 50의 차단율이 차이가 얼마가 날까요? 우리가 다 보예요. 50 빼기 30은 20이에요.
그러시는 꼭 거예요. 20이 되지 않더라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그렇죠. 다르겠죠. 네, 30, 50. 숫자가 거의 2배니까 차단도 2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데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 SPF 30의 차단율이 96.6%. 그러니까 거의 다 차단이 되고요. 예. SPF 50의 차단율은 98%. 왜 차이가 안 나네요? 네, 2%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은 피부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외선 차단제는 30 이상만 쓰시면 어느 정도 차단이 되고요. 이 차단율의 수치보다 더 큰 게 자주 덧발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땀이나 물에 이렇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차단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시간마다 덧발려 주시는 게 2시간마다요?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햇볕을 차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 햇볕으로 인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노화 그리고 이제 일광 화상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피부 이제 표피층에는 면역 기능을 하는 그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는 피부에서 해로운 물질이 발견되게 되면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햇볕을 많이 받게 되면 이 면역 세포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피부막이 약해지게 되면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그 햇빛으로 인해서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끔찍한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끔찍한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 긴장됩니다. 아니, 피부 노화보다 더 무서운 어떤 질환이 있는지. 노화가 정말 무섭거든요. 네, 또 질환이 네, 있대요. 또. 그러니까요. 예. 화면 보겠습니다. 열 받으면 피부암에 걸린다? 우와. 아니 열이 무슨 피부암까지 가나요, 진짜? 열? 오늘 처음 나왔다고 너무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에요. 이거 너무 이거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실 제 네. 주변엔 피부암 걸리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 친구 아버님이셨는데 피부암이 진짜 무서운 게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등에 뽀드락지 같은 게 하나 나서 계속 있었는데 피부암 말기라고 근데 아무 전조 증상 없이 겉에 그거 하나인데요. 뽀드락지가 등에 하나 나 있었는데 그게 딱 터지는 순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어머. 진짜? 피부암으로요? 피부암으로. 그러니까 피부암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무서운 질환이고 되게 많대요. 아니 근데 이게 피부 온도가 상승하면 피부암에 걸린다 그런 사실은 전 처음 알았거든요. 자 강유한 선생님 모시고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받으면 피부암에 걸린다. 피부과 전문의 강현영. 간암, 대장암, 위암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피부암의 위험성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피부암은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중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피부암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불멸의 울버린도 무너뜨릴 정도입니다. 진짜? 불멸의 상징. 울버린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휴잭맨도 피부암을 피할 수 없었다. 헐리우드 배우 휴잭맨이 자신의 SNS에 셀카 사진을 올린 건데요. 얼굴에 반창고가 코에 붙여져 있잖아요. 알고 보니 피부암 치료 후에 셀카를 올린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양인들한테는 피부암은 생소한 질환입니다. 그 이유가 멜라닌 세포가 적은 서양인들 하얗잖아요. 네. 그래서 서양인들한테 흔한 암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피부암의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5년 사이에 무려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피부과 의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부암 환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무언가요? 무엇일까요? 오존층? 환경 파괴? 아, 오전. 선탠을 많이 했나? 그렇죠. 바로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 때문입니다. 그 자외선은 햇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장대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가 햇볕 속의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세포가 손상이 되거든요. 손상된 세포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햇볕을 많이 받을수록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큰 겁니다.
특히 피부암은 고령자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60대 이상에게 피부암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연세가 많을수록 햇볕에 오래 노출이 되었을 거고 또 햇볕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 익숙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른들. 분들은 어르신들 사실 뭐 등산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농사일을 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령자에게 피부암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까 왜 현영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발견돼서 병원을 갔더니 말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분들도 피부암에 걸리면 전조 증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피부에 없던 점이 생겼다면 피부암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